반갑습니다. 오세영이라고 합니다. 오세영이라는 사람 처음 보십니다. 많아요.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되는 거예요. 아까 이순옥 동지가 교육을 재밌게 해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교육을 최근에는 거의 못해요. 교육은 준비가 돼야지 할 수가 있는데 업무가 너무 많아서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못하는데, 1시간 동안에 경주 지역의 노동운동사를 얘기한다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예요.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간략한 그냥 개괄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옛날 얘기 하나 하고 할게요.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옛날에 한 나그네가 이제 길을 찾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요. 산을 올라가요. 근데 날씨도 어둑어둑하고 안 좋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마을 사람들이 막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가야 된다 그러고 산을 탔어요. 산을 탔는데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겠죠. 그래서 날씨는 어두워 오고, 그 다음에 추워 오고, 못 먹어서 배가 고파 오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 속에서 딱 나타난 게 산신령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았다 생각해갖고 그 산신령님한테, 신령님 제발 나 죽게 생겼습니다. 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 주고선 찾아가라 이렇게 할 텐데 그럴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 산신령이 여러 얘기한 거 없이 왔던 길 뒤돌아가거라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깨닫고 자기 왔던 길 다시 돌아가니까 처음 왔던 데 길을 찾은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제가 이게 한 30년 전 정도, 이 정도의 노동운동사 교육을 받을 때 들었던 그 강사님의 말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사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얘기 없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길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것 아무리 들어봤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반성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어나갈 거 이어나가고, 이러면은 노동운동이 어려울 때, 위기가 됐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그때 받았던 기억 중에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래서 저도 이제 노동운동사 교육 공부를 하게 됐죠. 어려울 때. 특히 이제 IMF 지나고 2000년대 초기에 많이 어렵구만 이럴 때, 이게 노동운동이, 민주노조운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노동운동사를 처음부터 1800년대 말서부터 당시 시점까지 있는 자료들, 그때는 책도 별로 없었어요. 다 찾아가서 구입해갖고 이래갖고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나서 나름대로 해답은 아니겠지만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잘 된 길인지 안 된 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한국 노동운동사도 아니에요. 다 교육 받아보신 동지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경북 지역 각지에서 모였는데 경북 지역 노동운동사도 아니에요. 경주 지역뿐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협소하고 줄어들겠지만은 그나마 그 속에서 자기 지역에 가면은 북미지역이면 북미지역, 포항지면 포항, 경상이면 경상, 북부는 북부, 이 지역에 우리 여태까지 노동운동은 어땠는가, 민주노조운동은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런 것들을 한국 노동운동사 이런 거에 연계 지어가지고 한번 고민해보는 이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읽어보셨어요? 어떤 게 더 많을까? 그럼 읽어보신 분 손. 10분의 1. 이게 저기 민주노총 경주 지부에도 쌓여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개인이 사간 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구입했다면 아마 책장에 장식용 책으로 꼽혀 있을 거예요.
이 책 보면은 나달나달해요. 나달나달하다는 얘기는 읽었다는 얘기죠. 읽었어요. 저는 읽었는데 나달나달한 건 많이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방에 놓고 오랜 기간에 걸쳐 있다 보니까 진짜 진도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의무감에서 읽었어요. 여기 보면은 요 내용에 보면은 경주 지부사, 포항 지부사, 구미 지부사 각 지역별 운동사가 나와요. 민주노조 운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요 내용이 훨씬 더 자세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몸소 겪었기 때문에 동지들하고 이런 이제 예전 얘기할 때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그러죠. 알려지지 않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요. 이런 게 더 재밌잖아요. 여기는 딱 공개적으로 드러난 자료들.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이거 임승환 동지가 집필을 하셨죠. 맞아요? 네. 임승환 동지가 그 앞쪽에 추천하는 자료 2가지가 있어요. 읽어보신 분은 기억이 날 거예요.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된 거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이 자료 말고 꼭 읽어봤으면 좋은 자료 2개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누가 썼는지 알죠? 예전에 경북본부 사무처장이었던 배성훈 동지가 2003년도 화물연대 투쟁을 기록한 책자예요. 이게 첫 번째 추천 자료로 추천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자료가 경북 일반노조 5년사 이걸 또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이구 고맙습니다라고까지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쓴 거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추천하고 싶은 자료가 오늘 이 자리에 부른 이유가 이럴 거예요 아마. 요거 경주 지역 민주노조 운동의 현황과 과제. 이게 2011년도에 정리를 한 건데 이 내용의 앞부분이 경주 지역 민주노조 운동 약사가 한 10쪽 걸쳐서 정리가 돼 있어요. 2011년도까지. 이때 그래서 저는 그 자료보다 경북 일반노조보다 경주 지역 동지들한테는 이 내용이 좀 더 낫지 않는가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공개된 자료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이걸 쓰고 나서 이건 한 30쪽 정도 되는 자료인데 쓰고 나서 공개를 안 하고 제가 보내고 싶은 동지들 그 다음에 소문을 듣고 좀 보내달라 하고 요청한 동지들 아니면 토론하자 했던 동지들하고 같이 공유했던 자료예요. 여기에 경주지역 민주노조 운동 약사가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의 틀에서 짧게 정리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주지역 민주노조 운동, 노동운동이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을 예전 자료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자료를 찾아서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은 결과 최초에 경주 지역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투쟁이 벌어졌던 거는 1984년도로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부터 40년 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노동운동이라는 게 민주노조 운동이라는 게 정세나 전국적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84년에 경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노조가 만들어지고 투쟁이 벌어졌을까? 80년대면은 전두환 시기예요. 엄혹한 독재정권, 군사독재정권 시기였는데 근데 당시의 정세 속에서 86년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88년도 서울올림픽을 유치를 하면서 대외적 이미지 지금 미얀마 사태 잘 생각해 보세요. 미얀마의 군부 장악한 그놈아가 왜 아시안회의 때 참가를 할까? ILO 총회에 왜 참석하려고 할까? 자기들이 굳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뭔가 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83년도 말에 나타나는 게 소위 유화국면이라는 게 이제 역사 속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거. 그러니까 대학교에 진입했던 경찰들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구속됐던 사람들 석방시키고 막 이런 정도로 유화 제스처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열려진 공간을 통해서 꽉 눌려있던 게 분출을 합니다. 분출을 하는데 어디서 분출을 하느냐? 노동 쪽에서는 지금 척박한 보수의 땅이라고 하지만은 예전에는 민주화 운동 혹은 이런 운동에 이 개척지역 따라오까지 얘기해야 되는 대구 경북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84년도에 5월 달에 처음으로 대구에서 택시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파업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사 속에서는 84년도 5월 대구 박종만 열사 투쟁이라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택시 노동자가 싸우다가 안 되니까 분신을 해요. 분신을 해서 사망을 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더 크게 뭉치고 전국적으로 전 업종으로는 당시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택시 노동자들 속에서는 이제 알게 모르게 이게 확산이 되면서 경주 지역에서도 당시에 억눌려 있던 이런 시기 속에서 택시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 이어지는 이름을 워낙 자주 바뀌어가지고 지금 얘기되면 뭐 신라택시, 뭐 아까 하나택시 이런 데 예전엔 다른 이름으로 그 노조를 처음에 3개 만들고 싸우고 또 확대돼갖고 5개 만들고 최대 10개까지 노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때 싸웠던 영향이 뭐 사소합니다. 노동조건 개선하라, 도급제 폐지하라, LPG 값 인하하라, 뭐 자기들 내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차고지 옮겨라 편하게, 이런 아주 소박한 요구들이었지만 이걸 가지고 노조를 만들고 싸우게 돼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노조와 투쟁이 처음 벌어진 게 84년도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경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투쟁을 통해서 구속자가 발생하는 게 86년도입니다. 이것도 전국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요. 지금은 계속 바뀌어가지고 오늘 행진 코스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영광공단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홈플러스가 있죠. 그 다음에 바로 1층 베어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서 에코플라스틱 들어가는 골목에 바로 광진상공이 서 있고, 광진상공 바로 앞에 큰 공장이 하나 있죠. 1층 베어링 이 공장. 지금 1층 베어링 농조 안 계세요 혹시? 없어요. 1층 베어링 이 공장이 있어요. 1층 베어링 이 공장은 예전에는 만도기계 이 공장. 근데 이게 또 이제 그 전에는 삼도물산 경주공장이라고 있었어요. 와이셔츠를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조합원 수는 한 200명 정도 되고, 여기는 노조가 있었어요. 노조가 있었는데 이 예전 전두환 시대 때 노조는 다 한국노총, 어영노총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삼도물산이라는 데는 전국적으로 큰 봉제 섬유업종이기 때문에 전국의 조합원 수만 2,000명 정도 되는 어영노총의 섬유노력은 또 유명한 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장이 경주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들, 큰 누나들, 거기는 한 번쯤은 다 거쳐갔을 그런 공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도물산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당시에 섬유노련, 한국노총 섬유노련이 어용이었지만은 그 내에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얘기하면 당시에는 한국노총 민주파들이라고 얘기해요. 한국노총의 상근자로, 민주노총의 상근 채용으로 일하면서, 근데 한국노총의 상근 채용자로 일하면서 이건 안 된다, 노동운동을 노동조합 운동을 좀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90년대까지는 계속 저희를 위해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2000년대 넘었으면서부터는 노무현 정권으로 들어가고 지금 문재인 정권으로 들어가고 그래갖고 다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예를 들면은 당시에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제가 지금 이름을 내거는 사람들 중에 혹시 궁금하신 건 나중에 휴대폰이나 인터넷 통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나중에 한국노총에서 해고된 사람들인데 노사정의 위원장까지 했던 김곤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중앙노동위 위원장까지 노무현 때부터 해가지고 연임까지 한 이원보라는 또 활동가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섬유노조 소속 간부들이나 이 사람들을 좀 더 민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모르게 소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여기 삼도물산에 활동하던 아주 젊은 20대, 이 여성들이 20대 내지 20대 초반, 이 여성들 중에서 몇 명이 그 모임에 속하게 됐어요. 속하게 돼서 학습 모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그냥 한 게 아니라 경주는 좁으니까 울산하고 같이 연계했어요. 울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같이 모임을 했던 사람들이 이상범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요? 지금 울산에서 이제 환경운동이라고 운동할 텐데 현대자동차 노조 위원장, 2대 위원장이죠. 2대 위원장, 그때 민주파 초대 위원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참상수라고 지금 예전에 금속노조 울산 지부장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복귀해가지고 학교 선생님하고 계시는데, 누구 하면 쉽게 아는 게 울산 교육감 하는 노옥희 선생님, 노옥희 교육감 남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임을 했던 거예요. 다 20대 때.
그러면서 당시에 나타났던 게 우리 노동운동사 속에서 제가 이제 고민 아주 중요하게 한번 바라보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노동운동사를 공부하신 동지들은 85년도에 구로동맹 파업이라는 게 일어났다고 그래요. 서울 구로 한 지역에서 10여 개의 노조가 대우 패럴이라는, 여기도 아이셔스 공장이었겠죠. 여기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깨기 위해서 구속시킨 걸 가지고 동시에 같이 연대 파업을 벌여갖고 2,000명 정도가 해고돼. 엄청난 투쟁이었죠. 제가 이제 관심을 기울였던 거는 한 지역에서 10여 개의 노조가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대 파업을 벌일 수가 있을까? 사실은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그 근본적인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준비가 어떻게 되었을까? 좀 고민은 그거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투쟁이 벌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전두환 시대였으니까. 근데 여기에 삼성물산에 있는, 경주에 있는 노조 간부들도, 조합원들 모금을 해서 투쟁 기금을 보내줬어요. 거기다가. 이제 겁대가리가 없었죠, 사실 그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노조 간부들 몇 명을 조직해서 구로동맹 파업하는데 지지 방문을 갔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들은 지금 안기부겠죠. 국정원 안기부 리스트에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면 불순분자로 찍히게 된 거죠. 찍히게 돼서 회사랑 관이랑 특히 같은 노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하고 본주하고 해가지고 여기 삼성물산은 안 돼. 지부장 재직 박탈을 시킵니다. 지부장직 박탈을 시키니까 대표자가 날아간 거예요. 해고시키겠다는 겁니다. 지부장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면은 우리는 안 됐다. 그럼 투쟁해야지. 어떻게 연대할까? 이 정도인데, 당시에 노동조합 활동을 차근차근 잘해왔었기 때문에 또 그런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 했겠죠. 조합원들이 우리 지부장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자르냐? 파업에 들어갔어요. 임금 인상 투쟁이 아니에요. 우리 지부장 자르지 마라. 난리가 났죠. 86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파업을 돌입했는데, 아까 앞에 얘기하는 지역에 있는 택시노조들이 연대를 하고, 밭에서 갖고 갔는데 못 들어갔고, 공권력이 다이어서 못 가게 하니까 안으로 던져주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경주의 용광공단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아주 20대의 젊은 노동자들이 대거 이제 취업하는 시기였었죠. 가면서 막 손을 들어주고 그러는데 결국은 깨졌죠. 깨지면서 경주 지역에서 최초로 구속자가 발생합니다. 당시 지부장 구속됐어요. 그 다음에 교육선전부장 구속됐어요. 그 다음에 노조가부 또 한 명 구속됐어요. 3명, 여성 노동자 3명이 경주 지역에서 최초로 파업하고 최초로 구속된 사례가 전두환 정권 시기 때 86년도에 나타납니다. 여기 에코 동지들 있죠? 에코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에 지금 윤승만 동지 아직 일하죠? 있죠. 예전에 민주노조 초대 사무장이 했었고, 교육부장, 정책부장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정년을 아마 2, 3년 남겨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구속됐던 교육선전부장은 윤승만 동지 지금 부인이 돼 있어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전에 여성노동자의 초대 회장, 경주 지역의 취약 여성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여성노동자의 초대 회장이 김태훈 동지가 윤승만 동지 부인이고, 그때 20대 때 구속됐던 여성동지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구속됐던 또 지부장은 지금 현 여성노동자의 회장 누군지 아시죠?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그래요. 최초로 구속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구속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조용히 살면 될 걸 또 이제 택시 노동자들 조직하고 지원하고 막 이런 역할을 하니까 계속 감시의 눈초리가 떨어지고 있었죠. 이게 한국 노동운동은 87년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확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그것도 너무 먼 거 아니냐. IMF 이후와 이전.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과 이후 이렇게 나눠지지 않느냐. 이렇게 새롭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때 87년 이전에 경주 지역에서 투쟁이 있었던 거는 아까 택시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과 소소한 투쟁, 그 다음에 86년도에 파업 투쟁과 구속. 근데 87년도에 대대적인 노동자 투쟁이 벌어졌어요. 울산 현대엔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포조선 현대엔진부터 시작해갖고 전국적으로 퍼져갖고 7, 8, 9, 3개월 동안 전국에 3,000개 정도의 노조가 만들어지고 7, 8, 9, 3개월 동안 거의 수백 개 사업장에서 파업 투쟁이 벌어지는, 그때의 투쟁은
노조가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투쟁이에요. 무조건 파업 들어가는 거예요. 안 돼, 우리 파업 들어가. 그래갖고 막 두발 자유화부터 임금 인상 20%부터 해갖고 모든 것들을 내고 파업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그때 힘이 이제 뭉쳐지니까 많이 따내요. 따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럼 이 따낸 거를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다가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후 노동조합 결성으로. 그럼 지금 얘기하면 전부 불법 파업이에요. 지금 뭐예요? 쟁의 조정 신청하고, 뭐 조합은 찬반 투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단 파업 들어가서 교섭해서 힘에 의해서 따내고 나중에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노조를 만드는 식.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제인가 안에 김미선 동지 얘기를 듣고 나서, 김미선 동지가 우리가 법에 너무 많이 기대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법은 우리가 하긴 아닙니다. 악법은 어디서 깨뜨리자. 실제로 그렇게 싸우면은 법에 기대는 이런 투쟁만 가지고 했다라면 그거는 졌을 거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법은 믿을 편이고 우리는 우리의 투쟁으로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임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벌어지면서 그때 전국적으로 투쟁이 벌어질 때 경주 지역에서는 또 이제 경주 지역을 그나마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데 위신을 좀 세워줬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감을 노동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정세도 알고 우리 상태도 알고 그럴 때 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아까 얘기했던 84년도에 노조 만들고 투쟁을 시작했던 택시노조들이 이 시기다. 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서 노태우 전두환 시기였지만은 6.29 선언이 벌어지고 이제 노태우한테 정권을 이양하려고 준비하는 이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7, 8, 9 투쟁도 벌어진 거 있었고 이게 벌어지는 걸 기화로 해가지고 경주 지역에서도 그래서 그 시기를 해서 7월 달에 택시 노조가 그때 만들어졌던 10개 노조들이 과감하게 파업 투쟁에 돌입합니다. 그 전에 못 따냈던 요구사항을 전부 다 내걸고. 근데 좀 순진했죠. 그래서 순진한 게 경주중 다른 데서 이렇게 뭐 동시에 싸운 것도 아니고 택시 혼자 싸우니까 모든 것들이 경찰 뭐 안기부부터 해가지고 모든 탄압의 집중점이 택시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따 갈 데가 경주역인데 경주역 앞에서 저 아래 시장까지 쭉 난 도로 여기를 막고선 백골단 경정들하고 싸우고 밀려서 지금 바로 가다 보면 바로 옆에 성동 성당 있죠. 성동 성당 농성으로 들어가고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어려울 때 종교 들어가면은 공권력 지금 못할 거다. 예전에 서울에서 명동성당 들어가듯이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거기서 8일 동안 버텼어요. 요구 조건을 하나도 못 다했어요. 근데 그 성동성당 신부 주제로 해가지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받고 대신 이제 더 투쟁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타협을 하고 마무리 칩니다. 진 거는 아니죠. 이기지도 못했지만. 그때도 동국대 학생들을 비롯해가지고 아까 삼동물산에서 해고된 동지들 이런 구속됐다가 이제 나와서 이런 동지들이 다 결합해갖고 지원을 했어요. 요 택시 노조 투쟁을 84년도부터 하고 87년도까지 이끌었던 동지가 정태영 동지라고.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고 전두환 정권 때 어떤 용기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서 그런 옛날 투쟁의 내력들 이런 것들 들어보는 것도 그냥 가서 밥 먹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금 관심을 갖고 계세요. 지금 천방농성 경주역에 하고 있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같이 술 한잔 하시고 아직까지 민주노총에 대한 이제 애정과 희망과 그다음에 비판과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따끔한 말씀 많이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87년도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럼 당시에 만들어졌던 경주지역은 영광공단이 주축이었는데, 영광공단 들어가 보시면 쭉쭉 모여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홈플러스 지나자마자 일진 베어링이 있고, 조금 지나가서 들어가려고 보면 여기 왼쪽에는 그때 이제 만도기계가 있었죠. 아까 삼동물산은 그렇게 투쟁을 하고 나서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들면서 공장을 이전하고 경주는 그래서 폐업 거의 상태로 그래서 만두기계 공장을 팔아넘는 거죠. 그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광진상공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들어가면은 아폴로 산업 지금 에코플라스틱이 있어요. 그다음 지금 바로 앞에 지금 골프장인가 뭘로 변한 것 같은데 경신공업이 있었어요. 또 조금 지나면은
명신산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도기계가 있어요. 발레 만도기 지금 쭉 이어져서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87년도 택시 투쟁은 이제 타협을 보고 정리가 되면서 전국적 투쟁의 여파로 아까 3,000개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전국에. 경주에서도 지금 있는 노조의, 오래된 노조의 대부분은 그때 당시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들어지는 게, 지금, 에코나 이런 데서 명신, 만도, 발레어 만도, 이런 데 동지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만도 기계는 여기서 만든 건 아니에요. 충청도에 있었던, 평택에 있었던 본조에서 만들어가지고, 본조에서 노조를 만드니까 지분은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같이 만들어진 게 아폴로, 지금 에코, 그 다음에 명신,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신, 이 세 개가 만들어졌어요, 같이. 근데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거의 규모가 줄었는데, 당시에 아폴로 산업 노조 조합원들이 800명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만도기계 경주지부 조합원들이 700명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일진 같은 경우에 한 200명 정도. 그 다음에 광진 500명 정도. 명신은 그때 당시 만들어질 때 400명 정도. 이런 정도로 중소보다는 조금 큰 이런 노조들이 동시에 다 노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노조는 내부에서 준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거 시끄러워. 그럼 이거 파업 들어갈 것 같아. 그럼 파업 들어갈 것 같으면 이거 큰일 나.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당시에 조반장들, 말 잘 듣는 조반장들한테 노조 판을 만들어줬어요. 파업 투쟁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폴로 산업노조, 그 다음에 명신산업노조, 이런 경신공업노조 이런 데 있었어요. 경신공업은 당시에 경주공장하고 강동공장 합쳐서 1,500명이 넘었었어요. 이런 노조들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까 만들어졌는데, 이 노조들이 만들어졌는데 사업주가 판을 투쟁에 돌입해갖고 민주적인 노조가 만들어질까봐 무서워갖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활동이 안 됐겠죠. 그래서 아폴로 산업노조에서는 지금 정년 퇴직했을 때 초대 이동근 위원장이 불신임 당하면서 어영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명신산업노조 위원장은 노조 위원장 하도 회사랑 짝짝꿍 잘 돼가지고 다음에 총무과로 발령이 났어요. 노조를 탄압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짓까지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제대로 된 노조가 아니었었죠. 그러다가 경주 지역에 그나마 민주노조 운동이 싹 트기 시작한 게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인데 이게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아까 이용기 선생님 보이시던데? 보셨구나. 오늘이 무슨 날이죠? 정교 창립기념일. 맞아요. 다른 동지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노동운동사를 공부한 동지들은 알 텐데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창립 기념일입니다. 오늘이 아마 전교조에서는 크게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 수많은 해직을 감수하고 청교육의 깃발을 내걸고 그때 세웠던 전교조가 1989년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하나의 변수였어요. 선생님들도 노조를 만들어? 저들은 탄압에 들어왔지만 우리 내에서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이런 거죠. 노조랑 전혀 관계없는 노조는 공장에서 빡빡 뛰는 생산하는 제조업 노동자들만 만드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들도 노조를 만들어? 두 번째 계기가 당시 경주 지역에서 제일 큰 노조는 통상금속 안강공장에 있었어요. 본조는 이제 인천에도 있고 온양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이랬었는데 통상금속 안강공장의 조합원 수만 2,000명이었었어요. 2,000명인데 87년에 만들어졌어요. 거기 노조 초대 민주노조 거기도 만든 거죠. 그때 당시에 아까 87년도 투쟁을 해가지고 그때 초대 지부장을 맡았던 동지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작년에 지방선거 때 안강에서 출마한 이강희 동지라고 기억하세요? 여성. 이강희 동지 남편. 정종일 동지가 초대 지부장을 맡았었고 권영국 변호사가 그때 교섭부장을 맡았었고 이랬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민주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노태우가 들어서고 나서 89년도 1월달에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공권력 투입되죠. 그래서 준계엄 사태까지 발생을 했었어요. 그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안강에 가는 한복 들어가는 다 도로 차단되고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풍산금속은 경주 투쟁이 아니었었어요. 그게 이제 저희는 사실은 잘 됐다라고 보는데 뭐냐면 풍산금속은 경주는 자동차 부품, 안강공장은 방위산업체예요. 철강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항 쪽하고 지리상으로 안강에서 경주 나오나 그 다음에 그 안강에서 포항 나오나 똑같아요. 2, 30분. 그러니까 그 같은 철강 쪽인 포항 쪽하고 연대 사업을 벌였었어요. 그 포항이 추진이 됐었어요. 경주 추진이. 근데 내용은 뭐냐면 영향을 줬다는 건 뭐냐면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그때 한 30여 명이 해고됐었습니다. 89년도 그 투쟁 이후로 공권력 투입되고 근데 투쟁되고 해고되니까 그 해고된 동지들이 해고 투쟁도 하는데 경주에 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방도 하고 식당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경주 지역에서 그때 해고된 동지들 중에서 그 시내에 다방도 하고 나중에 식당도 한 손수로 동지라고 있었어요. 요 동지 아지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노조 활동하는 사람이 거기서 참전하면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럽시다. 그러면서 그런 영향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향이 아까 이제 이상범 현대자동차위원장 얘기를 좀 했었는데 87년도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도 노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어용으로 만들어졌다가 이걸 뒤집어 엎은 게 89년도에 최초의 민주노조 집행부라고 그래요. 그 내에 이제 민주 활동가들이 모여갖고 이상범 위원장을 추대를 하고 이랬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축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당시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투쟁 속에서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중공업 투쟁을 지지연대하다가 또 해고된 동지들이 있어요. 가도 투쟁 벌이고 그러다가. 근데 현대자동차에 경주 여기 문화고등학교 경주 공고부터 시작해 신라고등학교 경주 출신들이 2,000명이 넘어요. 2,000명이. 예를 들면 우리 발레오 투쟁 때 왔던 그 바둑이 위원장이죠. 금속노조 위원장까지 했던 양남 출신이죠. 근데 그때 해고된 동지들이 또 수배된 동지들이 경주 출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울산에 있으면 잡히고 이러니까 경주에 왔어요. 경주에 오면서 그때 경주에서 그 에코의 그 초대 민주노조를 만들었던 이런 동지들을 뭐라고 그러나 선배로서 이제 후배들 조직한 거예요. 조직해갖고 뭐라고 그랬냐? 제가 당시 얘기 들어보니까 니들 하는 건 이건 노조도 아니야. 창피하지도 아니야. 노조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노조 초대에 있던 이제 에코플라스틱의 당시 아폴로 상업이죠. 전우봉, 최동훈, 윤승만 이런 동지들이 박균환, 김양수 이런 동지들이 소모임하면서 그 선배하고 그때 최동훈 그 초대 위원장, 그러니까 2대 위원장이죠. 아폴로 산업은 황성호건 내 천막 비슷한데 비닐하우스 비슷한 데서 살았는데 거기서 모임을 갖고 계속 학습을 받고 이런 거 이러면서 뒤집어 엎은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노조다 예전과는 다르고 그러면 그 직전에 어려움을 겪고 일진단조 지금 일진베어링에서 노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광진상공은 본주가 안산에 있었는데 여기가 인원이 더 많았어요. 노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경기도로 이사 갔는데 한국 FCI 이른공업이라는 데죠. 여기서도 노조가 만들어지고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경신공업이라든가 명신 이런 데서도 긴장감이 드는 거죠. 긴장감이 들면서 내용은 크게 바뀐 건 없지만 같이 안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당시 아폴로 상업노조가 8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 지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게 아까 이제 풍산 얘기할 때 울산하고 다른 거, 또 경주 노동운동이 포항이랑 구미랑 다른 거, 큰 노조가 없어요. 큰 노조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 큰 노조에 의해서 거의 다주지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안 되면서 지금 현대제철, INI, 현대제철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걸 이어서 이제 플랜트라든가 그러니까 규모가 큰 데서 노동 지역운동을 자주지하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구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에 구미 오리온전기 4,000명 됐었어요. 그 다음에 코롱, 한국압성 규모가 다 큰 데들이 KC도 그때 예전에 제가 초기에 90년도 처음에 교육 갔을 때 조합원 수가 1,50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데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다 보면은 그 중소노조들이 쓸 곳이 없는데 여기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해서 똑같이 협의해갖고 같이 결정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런 이제 전통이 깃불이 쌓여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러면서 소속은 한국노총이래. 저들은 너무 어용이다. 어용주권이다. 하루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끼리 같이 모이자 그래갖고 별도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별도로 모이기 시작하고 전교조에서 결합하고 경주지회에서 해직교사들 중심으로 예전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었던 분도 같이 결합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노조 간부들 중에 내담고등학교 김용근 선생님이 그 학생들 때리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전교조 할 줄은 몰랐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다가 같은 동지니까 평등하게 이렇게 하자 이런 거 배우기도 하고. 아까 이제 정태영 그 택시 노조 했던 분은 그때 이제 한겨레 신문 만들어지면서 지역에 그나마 당시 한겨레 신문이 진보 언론이었으니까 이거 뿌려야겠다. 한겨레 신문 지국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89년도를 거치면서 모아지기 시작해서 그런 영향들 속에 모아지기 시작해갖고 90년도에 경주 지역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경주 지역 노동자 회의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게 경주 지역 민주노조 운동 최초의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자들만의 조직이었었죠. 당시에 있었던 이제 자동차 부품 6개 노조, 그다음에 택시 2개 노조, 전교조 해가지고. 근데 이게 변화 과정을 계속 겪습니다. 계속 겪는데 그래서 노동운동을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조직과, 그다음에 투쟁과, 그다음에 이념과. 요거를 아우르는 정세화. 요거 속에서 쭉 정리를 하는데, 근데 오늘 뭐 우리 지역 부분이니까 이념은 뭐 얘기할 것도 없겠고, 그냥 이제 마지막에 한번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거 같고, 주요한 이제 조직과 투쟁 중심으로 어떻게 흘러왔나를 개관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투쟁가 조직이 80년대에 이렇게 됐고, 지역 조직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면서 계속 변화합니다. 계속 변화하는데,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다가 93년도에 예전에는 그건 대표자 조직이었어요. 대표자들만이죠. 대표자 회의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미 그때는 정노협이 같은 1월달에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마창노련, 뭐 포항도 포노협, 그다음에 구미도 구노협 막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경주는 대표자 회의 체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당시에 경주 지역에서의 목표는 경주 지역에 경주 노역을 만들자는 게 목표였었어요. 그래갖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막 열심히 하고 이래갖고 93년도 12월 달에 경주 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줄여서 경주 노협이라고 합니다. 12월 13일 날 기억나요? 창립을 합니다. 창립을 하는데 날짜들이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아까 전교조 부분은 워낙 상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고, 지금 얘기한, 지금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쇠퇴하는데도 1993년 12월 13일 날 경주노협 창립대연대회를 했어요.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5일 있다가 12월 18일 날, 일요일 날, 당시 토요일 날도 어일이 있었기 때문에 경주 공단공원에서 발대식을 합니다. 이 날짜가 기억나는 것들은 경주노협 창립대연대회 자료집을 제가 만들었어요. 거기 창립 선언문을 제가 직접 썼어요. 그 다음에 창립 대연, 결의대회 할 때 마지막 결의문을 제가 쓴 이런 것들 때문에 기억에 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90년대 초반기에 가장 큰 투쟁은 경주 아포로 산업 투쟁이었었어요. 93년도에. 이게 지역 조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이런 계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당시 아포로 산업노조는 경주 지역에서 제일 빵빵한 노조였었어요. 노조였는데 파업도 안 했어요. 투쟁을 돌입했어요. 그러니까 1993년, 그러니까 김영삼이 92년 만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문민정부가 들어선 거죠. 자기들 표현하는. 그래서 93년도에도 우리는 예전과 같이 변한 건 없으니까 임금 인상 투쟁 이거 준비하면서 하다가 아폴로 산업 내에서 먼저 치고 나가줘야 되니까 4월 달부터 이제 부분 파업 돌입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우리는 부분 파업 돌입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언론에. 뭐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 라인이 섰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이유는 당시에 아폴로 산업의 새로운 사장으로 왔던 사람이 전 서울신문 사장이었어요. 언론 플레이를 진짜 잘한 거죠. 근데 이 서울신문 사장은 그 전에 노태우 때 국무총리였던 노신영의 조카 사이였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언론 모든 영향, 현대자동차 출신이고 또 이런 것까지 다 갖추고 있었죠. 이러더니 지금 기억나는 게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당시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있었어요. 어린이날은 이제 간부들은 농성에 돌입하고 분파업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부 핵심 간부들만 남겨두고 다 집에 보내서 애들하고 같이 있다가 다음날 출근하라 그랬는데 5월 6일 새벽에 공권력이 투입이 됐어요. 공권력이 투입이 돼갖고 두 번째 구속이죠.
위원장이야 그때 3명이 연행됐다가 2명은 풀려 나오고 그때 위원장은 구속이 됐어요. 나중에 금방 나오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국적 투쟁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징성이 문민정부 최초의 공권력 투입, 합법 파업의 공권력 투입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쪽에서 배워놨는데 그때 전노협의 담병우 위원장까지 직접 경주에 내려왔고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노동운동가들이 경주로 다 집중했었어요. 이게 김영삼 정권의 노동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여기서 제대로 풀어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그때 노동부 장관이 이인재였었어요. 그래서 파업 들어가자마자 이제 우리도 대여 잘하니까 5일 만에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공권력 투입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풀리기 시작했던 거죠. 이랬었어요. 그래서 요 계기로 해가지고 전국적 이목이 집중되고 전국에서 담병호 위원장 막 내려오고 그러니까 전노협 갱위국장, 조직국장 다 내려오고 이래갖고 우리 그 사무실에서 상근하면서 그 상황 가서 같이 얘기하고 간담회도 하고 올리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요 계기를 통해서 하니까 되네. 그때도 아폴로 산업의 공권력이 투입됐을 때 새벽에 공권력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근처에 있었던 노동조합들 아까 일진베어링, 광진상공 막 이런 데서 주야간을 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공권력이 투입됐다. 바로 연락이 가니까 일진베어링에서 6시에 라인을 끄는 거예요. 라인을 끊고 저기로 아폴로 산업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광진상공에서 야간조 퇴근하면서 아폴로 산업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정도로 자발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러면서 연대가 형성이 됐던 거죠. 연대가 형성이 됐었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은 이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있다가 탈퇴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일진베어링에서 에코 플라스틱 들어가려고 하자마자 조금 들어가면 바로 광진상공 정문이 나오죠. 예전에는 정문이 아폴로 앞에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 정문이 이렇게 바로 앞에 여기 아폴로 산업, 여기 광진상공, 여기 경신공업. 근데 왜 정문을 그때 옮긴 겁니다. 그때 옮긴 게 이게 아폴로 산업 공권력 투입된 거에 대한 연대 투쟁을 하는데 파업까지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되니까 언제 하냐면 점심시간에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바로 밥 먹자마자 바로 앞이니까 밥 먹자마자 식당에서 바로 나와서 아폴로 산업 앞에 정문 앞에 앉아서 집회하는 거예요. 그럼 경신공업 나오고 일진에서 나오고 일진도 아폴로 산업 바로 옆에 쪽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쪽문도 없앴죠 그때. 왜냐면 그쪽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광진상공 정문을 아예 옮겨버렸어요. 이게 연대를 못하게 하려고.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아폴로 투쟁은 승리를 했어요. 승리한 여세를 모아서 더 우리가 얘기했던 발전된 지역 조직으로 나가자. 이래갖고 경주 노협을 만들고 전국적으로는 민주노총 만들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대거 94년도, 95년도에 걸쳐서 한국노총에서 있다가 전부 다 대거 탈퇴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95년도에 민주노총이 창립을 합니다. 11월 11일 날 창립이 됐어요. 민주노총 창립일은 딱 기억이 잘 못하는 게 우리 전국노동자대회 때문에 그래요. 전국노동자대회는 항상 12월 13일 전태일열사 분신하신 전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요때 하기 때문에 그때 만든 거예요. 민주노총도. 95년 11월 11일에 창립이 되고 우리도 준비했다가 경주 지역에서도 2006년 4월 29일 한 달 전이에요. 그래서 4월 말 되면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산재 추방의 날, 그 다음에 바로 메이데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민주노총 경주시 합의회 당시 이름이 창립한 게 2006년 4월 29일이었었어요. 이것도 기억나는 게 창립 대의원대 자료집도 제가 만들었고 거기에 창립 선언문도 또 썼고 이렇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이제 4월 29일 날이 되면은 뭔가 기념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민주노총으로 결집을 합니다. 근데 본부장님 뒤에 계시니까 본부장님은 민주노총 경북본부 창립일은 언제인지 아세요? 10월 28일. 근사치인데 제가 기억하는 건 누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2006년 10월 31일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경주시역 강당에서 그때 창립대회연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10월 31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경주하고 포항에 있던 손재현 동지 보이고 그때 배성훈 동지 보이고 그때 아마 김성호 동지가 건설에 있던 포항시협 의장이었을 텐데 이래가지고 경주 지역에선
다른 저기 의장이 있었고 이래갖고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거꾸로 된, 그러니까 지역 본부를 만들고 각 시역에 지부를 만들어 나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경산하고 북부는 민주노총 경북본부가 만들고 나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당시에 민주노총 경북본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게 경주하고 포항은 이미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경주하고 포항하고 먼저 합치면서 경북본부를 10월 달에 만들었고, 날짜는 저는 10월 31일로 기억합니다. 만들었고, 요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부 만들고, 경산 만들고, 구미 만들고, 북부, 경산. 이렇게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경산이 제일 나중에 만들어졌던 건 관할구역 때문이었어요. 여기 최기석 동지가 아시지만은, 경산은 그 공중전화나 사무실 전화 걸 때 053이죠. 053이에요. 그래서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이건 대구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이제 행정구역상 경북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갖고 논란이 심했었어요. 예,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러면서 제일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민주노총으로 만들어졌어요. 민주노총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부품 노조뿐만이 아니라 당시 만들어졌던 호텔 노조, 택시 노조, 병원 노조 이런 데들이 다 결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규모는 적어요. 경주 지역에 지금 인구 당시 한 29만 30만 정도, 지금 25만 정도로 줄어 있어요. 노동자 수 당시에 한 8만 정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직된 수가 예전에 민주노총 이전에 2,800 정도, 3,000 정도. 그 다음에 민주노총 만들어질 때 한 4,000 정도. 노조 수는 30개가 넘어요. 규모가 작은 고만고만한 노조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뭉쳤던 거죠. 뭉쳐가지고 이제 96년에 민주노총으로 뭉치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진행을 하면서 변화가 조직적으로 투쟁 내용으로 계속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는 크지는 않지만 계속 확대가 됩니다. 서서히. 그러니까 조직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뭉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깨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됐지만은 그 민주노총 이후에 노조 만들어져서 가입된 데들이 힐튼 호텔, 그 다음에 동산병원 경주 동산병원, 그 다음에 동국대병원, 그 다음에 어디죠? 그 호텔 쪽에서는 경주 교육문화회관. 네, 현대호텔은 그 한국노총에 있다가 현총련 사업을 하다가 민주노총 오면서 같이 오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확대되기 시작하고 특히 금속 쪽에서 조직 확대가 계속 이루어져요. 실패한 투쟁도 많았지만은 당시에 기억나는 게 민주노총 만들어지자마자 진행했던 것들이 그 공단 안에 지금 주 일진은 지금 거대 그룹이 되어버렸어요. 일진이 예전에 동아산업이었었죠. 동아산업 노조 만들었다가 깨졌어요. 일진 노조 지도부가 외면하면서 깨졌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안강 가다 보면 리어코리아가 있죠. 리어코리아가 예전에는 한일이었었어요. 한일인데 거기 노조 만들었다가 깨졌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더 만들어지는 새로운 노조들 있었죠. 그러니까 동진이공 노조 그때 구미에 있다가 안강에 경주공장 새로 만들어서 하는데 조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울산에 있다가 경주로 정일산업 지금 오리엔스죠. 여기도 조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저기 이후에 지금이 저기 아진카인테 처음에는 명성이었다 KCO 에너지로 바꿨다가 지금은 이제 그 아진카인텍으로 바뀌었는데 명성에서 노조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재건한 이노조 오토모티브 시스템, 지금 플라스틱 오븐점이죠. 여기 노조 만들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2000년대 초반기에 계속 노조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투쟁도 매년 끊이질 않아요. 힐튼 호텔이 호텔로서는 드물게 96년 민주노총 만들어지자마자 58일 동안 파업을 했어요. 그래서 힐튼 호텔은 유명한 데죠. 김우중이 대우그룹 사내였기 때문에. 그래서 김우중이 와이프가 정혜자라고 경주 물천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 동지들한테 진짜 죄송한데 근데 정혜자가 여기 정혜자 회장이죠. 회장이 대우 힐튼 호텔을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별명 붙여준 건 물천 촌년이었었어요. 하도 탄압을 해가지고. 58일 동안 그 탄압을 했는데 일단 비겨가지고 그냥 복귀하고 위원장 혼자 사표 쓰고 나가는 걸로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새천년 미소 예전에 금화버스였었어요. 금화버스가 97년도에 한 달 동안 또 파업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충효동 가게 되면 지금 이안 아파트 막 들어서 있는데 거기가 허우 공터였었어요. 거기에 총망농성 치고 한 달 동안 파업을 했어요.
금화교통이 민주노총으로 오면서. 그러니까 매년 그러면 지역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은 투쟁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나마 지역이 경주 지역이 고만고만한 노조다. 그러니까 서로의 심정을 아는 거 아니에요. 투쟁 벌어지면 연대. 쫙 쫓아가는 거예요. 먹을 거 사들고 뭐 휴막 치면 우리도 같이 자자부터 해가지고 같이 밥해 먹고 술 먹고 이러면서 지역에 돈독해지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주 지역의 이후에 좀 획기적인 투쟁들이 몇 가지 나타나요. 그 첫 번째 획기적인 투쟁이 만도기계 경주지부 투쟁이었습니다. 98년도. 이때 4명 구속자가 발생을 합니다. 4명 구속자가 발생을 하는데 만도기계 경주지부 투쟁은 말 그대로 정리해고의 직격탄을 맞은 투쟁이었었죠. 근데 당시 이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투쟁인데 만도기계 10 파업에 돌입해갖고 8월 이제 저쪽에서 정리해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때 1,몇백 명 해고시키는 걸로 내려왔죠. 전 만도기계 전 조합원이 그때 4,000명 정도 됐었는데 전국에. 근데 그때 현대자동차도 파업을 하고 있었고 정리해고 문제 때문에. 근데 저희는 공권력이 현대자동차는 치더라도 이 만도기계 경주지부는 만도는 못 칠 줄 알았었어요. 좀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도 있었죠.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를 저들이 공권력을 치게 되면은 상징적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울산만의 투쟁이 될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도 어려우니까 쉽게 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노무현이 그때 내려오고 막 이래갖고 중재해가지고 식당 아줌마를 잘라내는 걸로 합의를 보고 말죠. 그러면서 9월 3일날 만도기계 요 1공장은 파업 들어가니까 전면 멈추고 지금 서원아파트 철거한데 여기 2공장 쪽에 전부 모여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9월 3일날 새벽에 공권력이 2,000명 정도가 둘러싸고 기억나시는 동지들도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우리 이제 2공장 앞에 바리케이트 치고 철문 잠그고 옆에 화염병부터 시작해서 쇠파이프 강목도 다 준비하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새벽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포크레인이었어요. 포크레인이 딱 들어와가지고 정문 쫙 드러내고 뚫리죠. 뚫리니까 여기가 뚫리고 이제 우리 몸으로 맞고 그다음에 옆에 택시 입구 뒤에 장례식장 들어가는 그 골목으로 있는데 거기에 담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랬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동지들이 잘 싸웠었어요 그때. 어느 정도냐면 그때 조합원 수가 700 몇 명에서 연행된 동지가 400 정도. 경주경찰서에서 연행을 했는데 수용을 못하니까 맨 위에 강당에 가득 채워놔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도부는 이제 이제 실로 배치해갖고 조사 들어갔고,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 깊은 것들이, 예를 들면 아침에 새벽에 이제 연행돼가지고 강당으로 다 몰아넣는데 식사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점심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만도기계 사업주들이 빵하고 우유를 배달을 했어요. 그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강당에 잡혀갔던, 연행됐던 만도기계 조합원들이 들어온 자본이 보낸 것들은 안 먹는다. 다 돌려버려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서 우리 이제 흩어져서 따로 조사를 받다가 역시 우리 조합원들 막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일단 4명이 구속됐고, 근데 다시 복원을 하고, 이게 첫 번째 큰 투쟁이었고, 두 번째 투쟁이 여기 계시는 민주노총 경주 지부 최소일 지부장이 있었던 세관공업 투쟁. 세관공업 투쟁 얘기하면 최재소 금속노조 지부장께서 지금 난감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결론이 났죠. 다스가 누구 거냐. 저희는 끊임없이 최소일 지부장한테 언론에서 그 얘기 있을 때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명박 거다.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알게가 최소일 지부장 그때 2000년도에 그 세관공업 노조 만들 때 다스의 위장 계열사였었어요. 이명박이 1년에 몇 번 와요, 공장에. 그러면 그 전전날부터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식으로. 거기 노조를 만드니까 용역 깡패를 투입했어요. 우리 버텨냈어요. 그 다음에 용역 깡패 갖고 안 되니까 한국노총으로 가라. 그거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폐업을 했죠. 그러면 원 사업자한테 가져가고 대북교공, 지금 다스죠. 다스 앞으로 간 거죠. 다스 앞에서 천막 치고 농성하고, 그때 당시에 그나마 크게 싸울 수 있었던 것들이 내부에서 이 민주노총, 특히 금속노조, 금속의 노조 만들어지기 직전 단계였었죠. 직전 단계에서 파업 결의를 했어요. 지역 연대 파업 결의를 한 거죠. 그래서 다스로 몰려갔어요. 다스 공장을 들어가서 올라가면 다스가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마당을 장악을 했었어요.
그때 파업되어 주간주만 해가지고도 한 700~800명 정도가 꽉 차서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제 꼭지가 돌았겠죠. 꼭지가 돌았는데 공권력 투입해갖고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당시에 그나마 조금 좋았던 시기는 저기 울산에 그때 효성이나 여기서 같이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주에 지원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말로 정경하고 저들은 헬멧 쓰고 김대중 들어서면서 이제 그때 최루탄은 안 쐈어요. 최루탄 안 쏘고 같이 걔네들은 봉 가지고 우리는 쇠파이프 강목 만들고 그래서 세관공업 동지들은 폐업한 공장 내서 밤새도록 쇠파이프 자르고 그다음에 만도기계가 그때 잘 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시 복원돼 가지고 만도기계 현장에 있던 안전모드를 우리 전부 헬멧으로 다 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같이 1대1로 쇠파이프 같이 부딪히면서 우리 어린애들 칼싸움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싸웠어요. 겁이 없었죠. 왜냐하면 분노에 있었으니까. 저들이 치면 우리도 대응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이제 또 지났죠, 이분이. 그래서 이거 투쟁의 내용이에요. 투쟁의 내용인데 투쟁의 내용이 이렇게 되면서 한동안 잠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병원에서 비정규직 문제 가지고 30일 동안 파업도 하곤 했었지만은 조용한 게 그때 당시에 겁없이 싸우니까 쟤네들도 겁내는 거예요. 그때 7명이 구속됐었어요. 7명 그때 이전락 본부장부터 금속노조 당시엔 부위원장이죠. 부위원장부터 시작해갖고 저 뭐 해가지고 7명이 구속돼가지고 감옥에 가서도 단식하고 그러니까 유치장서부터 단식을 했었죠. 단식하고 감옥 가서 단식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남은 동지들은 경주역에 천막 치고 이명박 그림자 투쟁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이명박 그때 뭐 딸내미 결혼식이니까 거기까지 찾아가고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하니까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저쪽에서 탈만을 내릴 수밖에 없었었고 부족한 아니었지만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거 치면은 시급하다 여기 말로 그래갖고 잠잠해지는 한번 대차게 싸우고 나니까 저들이 그런 거 있죠. 한번 끝까지 힘은 없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주면 상대하기 싫잖아요.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요게 계속 지속이 됐었고 지속이 됐는데 너무 커졌죠. 너무 커진 게 2005년부터 경주 지역 노동운동이 확 변하게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산별노조로 전환을 하면서 이게 탄력을 받기 시작해요. 특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완성차들이 산별노조에 결합을 안 하다가 2006년도 결합을 하면서 그 다음에 경북본부에서 이 비정규 문제 지역에서 떠안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갖고 협의를 해서 경북지역 일반노조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경북지역본부에 비정규를 조직하는 사업단이다. 그냥 말로만 계속 비정규 어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직접 조직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뜨면서 경주 지역에 확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에 지금 오늘 나와 있는 금속노조 동지들은 대부분 그때 이후에 조직된 동지들, 아까 에코플라스틱이나 빼놓고는 대부분 그런 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게 정성원 동지 있는데, ITW. 그때 대림플라스틱이었었죠. 여기서 만들어줘요.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그 위에 있던 DSC가 쪽팔린단 말이야. 우리도 하자. 그래갖고 여기서 또 만들어. 예전에 유령노조가 있었는데 금속노조 대림플라스틱에서 오고 그 다음에 DSC에서 오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외동 농공단지 내에서만 그 다음에 나스가 오고 2008년도에 이명박 시대 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상 시그로톤 해교. 그러니까 외동 농공단지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전부 조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그 앞에 구호공단이라고 있는데 구호공단으로 파급이 돼가지고 상위금속이 만들어지고 지금 없어지지만은 그 다음에 인지컨트롤스 만들어지고 총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요. 이러면서 확 해갖고 그때 조선일보에는 경주는 노조 천국이라는 그 기사가 떴었고 중앙일보에는 어떤 기사가 떴냐면 다른 데서는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이러는데 경주는 배로 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날 정도였어요. 이명박이 시기 때. 경북 일반 노조는 예전에 금속에서 조직하지 못했던 그 다음에 노조가 필요한데 어떻게 조직할 줄 몰랐던 이런 부분들을 조직하기 시작해요. 2005년도 6월 달에 경북 일반 노조를 만들고 나서 동국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있죠 경주 CC 박현 동지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만들면 투쟁. 그 다음에 그 투쟁도 그냥 한 사업장의 투쟁이 아니라 특히 경북지역 일반노조는 민주노총 경북본부에서 만든 거니까 지역의 연대 투쟁으로 돌파한다.
이걸 기본으로 삼아왔고 금속에서 대거 지원, 지역에서 대거 지원 이러면서 2010년도까지 그러니까 이 조직이 확 발전돼 버려요. 무겁다고 할 정도였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때 신났던 시기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금속 노조를 웬만한데 다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실패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하는 말이 조직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경북 지역은 넓고 조직할 노동자는 많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경부고속도로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조직하다가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데도 있지만 경부고속도로 내려다 보면 경주 넘어와서 제일 처음 나타나는 휴게소가 건천휴게소예요. 건천휴게소 저희가 만들었다 깨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나오면 톨게이트가 나오죠. 톨게이트 작년에 투쟁 크게 했었죠. 근데 여기는 거기가 아니에요. 톨게이트 노조도 우리가 만들었다가 다 준비돼가지고 근데 띄우기로 한 다음 날 저녁 때 세 가지고 한국노총 어용노조 만들어갖고 그때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톨게이트 노조 쭉 오다 보면 경주에서 유명한 빵 있죠. 황남빵도 만들려고 준비하다가 실패한 경우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보문단지로 올라가고요. 보문단지 이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나타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하일라 콘도, 그 다음에 하나 콘도, 지금은 켄시턴 리조트 두 개 다 만들었다가 깨진 데입니다. 그 뒤에 경주 CC는 만들어서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쭉 가서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은 저 현대호텔 바로 앞에 드림센터. 또 조금 지나보면 일성 콘도. 그 다음에 조금 지나보면 조직 못할 곳이 없어요. 전부 다 조직할 수 있는 데입니다. 현대호텔 미화. 대우 힐튼 호텔도 힐튼 호텔 시설 부분을 외주화시키면서 다 노조 만들었던. 그 다음에 지금은 부도나서 없어진 저 안쪽에 있는 신라 밀레니엄까지 안 만들어 본 데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만들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보문단지에 공연했던 신라국가 예술단까지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확 활성화돼서는 너무 커버렸죠. 규모에 비해서. 이러니까 이명박 시기 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아마 1년 정도 준비한 것 같아요. 중앙일보, 조선일보에 아까 그 기사가 나왔을 때가 2009년도 중반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 되자마자 초기 되자마자 치기 시작한 거죠. 치기 시작해서 이제 첫 시발점이 된 게 발레오만도였어요. 경주 지역의 상징적인 제일 규모가 크고 예전에 만도기계 경주지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주의 지침을 받아서 했는데 이게 발레오만도로 매각이 되면서 독자 노조가 됐단 말이에요.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주 지역에서 제일 큰 그 다음에 노조 간부들 활동가들이 제일 튼튼한 이런 데라고 생각해갖고 쉽지 않겠다 생각해서 오랜 기간을 걸쳐서 준비해서 쳤겠죠. 쳤던 것들은 설날 마지막 날 직장 폐쇄 공고가 나오고 직장 폐쇄 공고가 나오자마자 그 안에 용역 깡패들이 4,500명이 용역 깡패 4,500명을 부산에서 동원을 했는데 이게 얼마를 준비했을까? 미리 준비하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다 밝혀졌죠. 창조권 설팅에 수억의 수임료를 주고 1년 전서부터 준비를 했다. 나타났죠. 근데 저들도 크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종이호랑이 같은 게 나중에 기억나요. 저들 얘기 푹 찔러봤는데 쑥 들어가더라고요. 이거였었어요, 결국. 탄탄한 노조인 줄 알았는데 발레오만도 치면은 이제 한번 붙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칼로 푹 찔러봤는데 이게 쑥 들어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탄탄한 갑옷 입은 게 아니라 결국 흐물흐물한 빵이었다는 거죠. 이게 노조 활동을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잘못했다. 이런 거에 첫날 그런 감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기 하고 나서 직장 폐쇄되고 나서 바로 비상회의하고 나서 출근하자마자 전 간부들 조합원들 발레오만도 그 앞에 모이라고 쭉 그래갖고 쭉 지역의 동지들과 발레오만도 조합원들 그때 한 400명 정도 모였었어요. 모여갖고 다 메워졌는데 광림상공 있는 데까지 다 메꿔졌는데 문제는 앞에 선 동지들이 이런 동지들이었었어요. 최대서 동지 다스 출신이었죠. 그 다음에 대리 플라스틱 이 동지들이 앞에 서고 정작 자기 공장을 용역 깡패 새끼들이 앞에서 막고 있는데 조합원들은 중간 이후에 서는 거예요. 열받은 신시현 동지 그 중간에 나가고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조합원 여러분? 우리 투쟁입니다. 동지들은 연대하러 온 겁니다. 우리가 뒤로 밀려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나갑시다. 거기 다 부수게요. 그러니까 빼앗길 것, 지킬 것, 가진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마저 빼앗길까봐 안 나서요. 이러면서 좌절을 하기 시작했죠. 좌절을. 그래서 노동조합은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뚝이 한번 뚫리니까 그냥 두두둑 떨어지죠. 이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게, 이제 사업주들, 그때는 사업주들이 어느 정도 했었냐, 반려만도 깨지고 나서는 그게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죠. 대구의 상신브레이크, KC 동지도 와 있을 텐데, 구미의 KC, 그 다음에 그 안산 SJ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어졌는데, 유성기업까지 이어졌는데, 그때 당시 경주 지역에 어떤 시기였냐면, 뭐 교섭하다가 우리 이거 안 되면 우리 투쟁 들어갈 겁니다. 그럼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 파업하세요. 왜냐하면 파업하면 직장 폐쇄할게. 조합원만 선별해서. 그게 유행처럼 번지기 시켰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예. 이러니까 그러면서 사업주가 우리 노조는 인정할게. 그 깡패들이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 그러니까 살려는 이렇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싸우지 말고 깍두대지 마라. 대신 민주노총 금속노조 빠져라. 이러니까 광진상공 탈퇴했죠. 그 다음에 일진대어림 탈퇴했죠. 그 다음에 전진산업 탈퇴했죠. 오리엔스 탈퇴했죠. 이너지 탈퇴했죠. 우르르 다 나가버려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까 쓴 게 이거였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전에 관성적이었고 이랬던 노조 활동을 새롭게 혁신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 반복한다. 여기서 좌절했으면 우리는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무너졌는데 노조 운동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도 남아있는 동지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동지들이 열심히 다시 복원하자. 교육도 하고 선전도 하고 조직도 하고 이러면서 그 이후에 새롭게 조직이 되기 시작한 것들이 어디 있죠? 금강 조직이 됐죠. 또 양남이 세진 조직이 됐죠. 그 다음에 거기 있죠. 문산공단에 가면은 지금 어디 있죠? 그 MS정밀, 명성공업 계속 조직이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일진도 다시 오죠. 그 다음에 어디야? 그 이너지도 다시 오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민주노조 운동은 투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투쟁, 이제 공공부문 투쟁도, 공공부문도 이제 경북 일반 노조에서 공공운수 노조로 이렇게 한대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공부문에서 경주 지역에 천막을 치고 투쟁하는 경우 처음이에요. 그만큼 범위와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경주 지역은 투쟁을 해도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게 지역 투쟁으로 같이 하자. 이런 이제 기본은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투쟁을 할 때 승리나 이런 거에 패배나 이런 거에 매몰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수없이 투쟁을 해봤지만은 지도부가 되다 보면은 성과주의에 많이 매몰돼요. 이 투쟁 패배하면 어떻게 되지? 우리는 패배할지도 몰라.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동지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장에서 민주노조 운동이 굳건하게 살아 움직이는 이런 걸로 돼서 투쟁의 승리와 패배를 규정하지 말고 가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들은 노동조합 만들면은 끝까지 탄압해서 반드시 박살낸다. 이 기조를 가지고 임해요. 그럼 우리의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기조는 뭐냐? 예전에 그거였어요.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근데 지금은 이전학 동지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좀 기억하는데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투쟁한다. 끝내주게 투쟁한다. 대신 승리와 패배를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한다. 과정에 투쟁 과정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길 거다, 이렇게 하면 질 거다 이런 거 알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기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렵지만은 이런 거를 좀 가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준 거고, 두 번째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민주노총 조직, 특히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새롭게 조직하는 부분은 그 조직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내는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숫자로도 되겠지만은 우리 내부적으로. 근데 끊임없이 조직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조직할 노동자는 많다. 경북 지역, 대구를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뻗쳐 있어. 그다음에 우리 지역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끈질기게 노력을 하면 조직은 된다. 너무 많아요. 우리를 노동조합의 보호를, 노동조합과 연대하기를, 노동조합으로 오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관점하에 다만 한 가지 더 덧붙여준다면 여기 이제 그나마 이 도보투쟁 결합했던 동지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조직을 하되 양쪽 조직화에 연연하지 말자. 양쪽 조직화보다 규모가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내실을 기하는 거 아닙니까? 양쪽 조직보다 질적 강화를 우선으로 조직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다 무너진 이후에 아까 얘기했죠. 칼로 푹 쑤셨더니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이런 노조가 돼버린다.
이름만 민주노조, 실제로는 민주노조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워. 우리 내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조직과 관련돼 가지고 그래요. 이제 경북 일반 노조는 사실은 만들 때는 예전과 다른 예전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다른 노동조합 활동을 해보자라고 만들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문제 제기는 던졌지만. 근데 제가 이제 3, 40년 노동운동을 하면서 겪은 조직과는 그거예요. 완성된 조직체는 없다. 어느 조직도 전 산별노조 노동지들하고 얘기하면서 반산별론자라고까지 비판을 받아요. 산별노조에도 비판하니까. 지금 집단교섭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집단교섭이냐. 교섭은 같이 하면서 너 학교를 따로 하는데 이게 교섭이냐. 하려면 같이 해야지. 아니면 따로 하든가. 산별노조 아니란 말이에요. 무늬만 산별이죠. 일반 노조도 한계가 있어요. 일반 노조가 제가 그만두면서 마지막 했던 얘기가 새로운 노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정규직 따라가면 또 하나의 비정규직 노조를 우리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조직은 어느 순간 그래서 경북 지역 일반 노조가 공공운수노조로 변할 때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좀 의견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기 때문에 대답은 못한다. 책임지도 못한 말을 어떻게 하냐. 근데 내가 생각하는 조직가는 이거다라고 했어요. 모든 조직은 완성체는 없다. 가장 단결하기 좋고 가장 투쟁하기 좋고 가장 연대하기 좋은 조직. 이 조직 형태가 최고의 조직입니다. 그건 시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가 지금 그 시점이라면 맞는 거고 아니라면 잘못된 판단일 것이다. 산별노조가 완능체다 완성체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기하는 게 그거예요. 노동자는 하나라면 하나를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저는 희망사항인데 전국 단일 노조예요. 노조는 하나여야 된다. 1구, 1노총, 1노조 이렇게 하나의 노조로서 똑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의 단벽을 넘기 위해서 산별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산별이라는 울타리, 업종별 울타리에 갇혀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조직적으로 그래서 틀에 구애받지 말자. 그래서 가장 단결, 투쟁, 연대하기 좋은 조직.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죄송합니다. 노동조합의 이제 아까 이념을 얘기했는데 이념 말고 그냥 단순하게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 관점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우리 다 노동조합 처음 만들었을 때 그거 배웠을 겁니다. 민주노조 운동의 5대 정신이 뭐냐. 이거 교육 안 받은 동지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 자주성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성 얘기합니다. 맞아요. 투쟁성 얘기예요. 연대성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변형성 얘기예요.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근데 1, 2, 3, 4번까지는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기다가 저는 추가로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 6가지 하나. 도덕성 문제까지 같이 결부시키자.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을 망치는 금속노조한테도 얼마 전에 그 얘기했는데 이 망조가 들게 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선거제도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민주노총 선거에도 청문회제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검증되고 그 다음에 이런 동지들이 지도부로 나서갖고 해야지 민주노조의 이름만 걸고 이 집행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이런 걸로 돼버리는 건 이제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 노동성 문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사회변혁성 문제는 뭐냐면 우리 노동조합 만들어진 게 현대자동차 비판을 해요. 현대자동차 비판을 하는데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올해 파업을 하잖아요. 할 수가 있어요. 쟁의경이 할 수가 있어요. 언론에서 난리가 나겠죠. 자기 임금 인상 가지고 자기 고용 보장 가지고 자기 복지 향상 가지고 그게 우리 기존에 해왔던 노동조합 활동 방식이다. 내 임금과 내 고용과 내 복지만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 노조 활동은 이유가 되니까 이제 지금 시기부터 이미 와있다 이익단체화 되버립니다. 어느 모 단체가 만들어가지고 시나 이런 데 교섭해갖고 뜯어내는 구조. 그러면 그 회원들한테는 박수 받을 거, 와, 지금 국회의원들 예산 많이 따냈다고 자랑하는 건 뭐가 틀리나요? 그건 기본으로 하되 저들이 아예 손도 못 대게끔 조직력을 갖추고 투쟁력을 갖춰갖고 못 되게 하되 이 사회를 지금 아까 제가 그 도보스네츠의 동료들 온 쪽지 보니까 하나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세상을 바꾸자 있었죠. 없었어요? 쪽지 뭐 최저임금도 있고 비정규직 철폐도 있고 있는데 뒤에 세상을 바꾸자 이런 내용의 구호가 있었던 게 있을 거예요. 뒤집자 불평등 세상. 어떻게 바꿀 건데?
아까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가? 전 이게 아까 얘기한 노동조합 활동이 이후에 나가야 될 방식이다. 그러니까 방향 중에 하나다, 주요한. 이런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넓게 보잖아요. 넓게 보고, 우리도 살고 같이 살 수 있는, 우리 조합원은 같이 살자가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나아가는 이런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 책 토론회 할 때 경북본부에서 설정했던 그 주요 모토가 있어요. 더 낮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노동조합 활동은 더 어려운 동지들하고 같이 하기 위한 활동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방향은 이 단지 사업장 안에 노동 조건, 임금 고용 복지법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이런 활동으로 민주노총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